자, 오늘 이야기는 좀 강렬한 단어로 시작해볼까 합니다. 바로 배신감이라는 단어인데요.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감정이라고 합니다. 대체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? 그 깨진 약속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. 와, 정말 센 표현이죠. 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? 이 선언 뒤에 숨겨진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게 핵심이죠. 아니, 정부랑 농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신뢰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된 걸까요?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이 배신이라는 선언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이 날짜예요. 1월 23일. 이날 정부가 뭔가를 발표했는데 이게 농민들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죠. 자,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작년 가을, 바로 그 수확기로 말이죠. 모든 게 그때 맺어졌던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됐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수확기에 정부가 갑자기 쌀이 부족하다면서 비축해뒀던 쌀을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. 뭐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는 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정부가 그냥 쌀을 시장에 내다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쌀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농민들을 달래려고 이건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. 그러니까 대여 형식이라고 딱 못을 박았죠.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을 한 겁니다. 빌려준 쌀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현물로, 그러니까 쌀은 쌀로 돌려받겠다. 이게 바로 농민들이 정부를 믿었던 가장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.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. 농민들이 믿었던 바로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 온 거죠. 자,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왼쪽 보세요. 반드시 현물로 회수하겠다. 이게 약속이었죠. 그런데 오른쪽 1월 23일에 발표된 현실은 뭐였냐? 반납 시기를 그냥 1년 미룬다. 이건 뭐 사실상 현물로 받겠다는 약속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 쌀값 안정을 위해 하겠다던 시장 격리 조치는 취소해버리고 오히려 정부 쌀 6만 톤을 시장에 더 풀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정부의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결국 시장에 억지로 개입해서 쌀값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냐. 바로 이겁니다. 자, 약속이 이렇게 뒤집히니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네, 바로 신뢰 붕괴로 이어진 거죠. 농민들의 그 실망감, 그 불신이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정부 정책이 콩GPT 수준의 허언으로 전락했다. 정말 날선 비판이죠. 콩GPT,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.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챗GPT의 빗댄 말이에요.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막상 들어보면 알맹이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공허한 대답만 늘어놓는다는 거죠. 그만큼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주 강하게 담겨있는 신조어입니다.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. 아니, 국가가 스스로 한 약속조차 이렇게 쉽게 뒤집어 버리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의 그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쌀값 문제, 그 이상인 겁니다. 정부와 국민 사이에 믿음이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. 정부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깼고 그 결과로 신뢰가 무너졌다. 이 단순한 세 단계가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.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. 정책이 옳았냐 틀렸냐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무너져버린 신뢰는 과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이게 이번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